인권, 정의, 평화를 지향하고 국민과 소통하는 방송 CNN 21 방송. CNN 21 방송은 지오그룹, 3.1운동 유네스코 등재 국회기념재단, 대동문화재단과 함께합니다. 한발 빠른 뉴스 채널, 세상을 바꾸는 힘. CNN 21 방송. 김혜김 씨 한 분 계십니다. 바람보다 김혜김 씨 없죠? 자, 이 김수로 왕의 이 지금 알아서 나왔다는데 바둑에서도 알아서 나오고 역사를 써면 전부 알아서 나와요. 그게 이제 난생선화를 만들어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나주 대교 가면 이게 있어요. 이게 뭡니까 지금? 알. 그렇죠. 알이죠. 제대로 알고 계시네. 그래서 알이에요. 이걸 갖다가 누에꽃이니 뭐 번데기니 막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알입니다. 나주는 전라도에서 가장 중심적인 역사가 오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상징하는 생명을 여기서 부화한다 해서, 거기서 비상한다 해서 이 알을 상징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김수로 왕이 김해 김씨가 분과 분파를 했죠, 이렇게. 김해 김씨하고 허씨하고 결혼하지 않죠? 여기 허씨 있어요, 허씨. 허씨. 자, 김해 김씨하고 허씨 결혼하는 거 알죠? 김수로 왕이 10아들을 낳아요. 그래서 첫 번째 아들은 아버지 성이 김씨를 따랐고, 김수로 왕의 부인이 허씨죠. 허황옥이라는 인도 쪽에 아요디아라고 있어요. 거기서 온 공주가 결혼해서 10남매를 낳는데, 첫 번째 아들만 아버지 성을 따랐고, 둘째와 셋째는 엄마 성의 허씨를 쓰게 된 거예요. 그리고 7아들들은 전부 다 칠부라. 그게 이제 승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7부처가 됐다 해서 칠부람이라는 그게 나오는 겁니다. 쌍계사 쪽에. 그래서 이 허씨하고 김씨하고 결혼한다 안 한다? 안 하는 이유인 것이죠. 그래서 이 김혜연 씨가 서울에 가서 분파에 살아요. 그 갔다가 양천을 가는 겁니다. 양천 허씨. 서울에 가면 양천구 있죠. 그래서 이 양천 허씨 중에서 이 허씨가 나중에 당나라 당태종이 있죠. 아니, 당나라 현종. 양귀비하고 썸씽이 있었던 현종. 현종이 안사에 난이 있어요. 안록산하고 사사명이라는 사람이 일으킨 반란이 있어요. 안사의 난이다. 그때에 당나라 현종이 도망을 가죠. 피난을 가는 거예요. 그때에 이제 따라 우리 이쪽에서 신라에서 사신 하나 보냈는데, 그때 보낸 사람이 허씨가 가는 거예요. 양천 허씨라는 대신이. 그래서 얼마나 고마웠고, 현종이 피난 가고 있는데 신라에서 이렇게 와서 피난하고 도망가는데 와서 격려도 해주고 그러니까. 그래서 성씨를 하산해 준 것이 임천이 씨예요. 민주 이씨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중에 이자겸 씨가 나와. 이자겸 씨가. 그래서 김해 김씨와 허씨하고, 이제 허씨는 2가지 나왔는데, 김해허 씨, 양천허 씨, 태인허 씨, 여러 가지 나옵니다. 그리고 임천 이씨, 이거 다 결혼하지 않아요. 이걸 뭐라 그래요? 가락종친이라고 해요. 가락종친. 네. 자, 진도죠, 진도. 진도 하면은 여기 뭐예요? 홍주죠. 진도의 특산물 하면 여기 홍주가 있고, 뭐가 있어요? 진돗개가 있죠. 그 다음에 이게 뭐예요? 진도 아리랑 있죠. 그 다음에 이거 그림의 고장이잖아. 어제 뭐 수국 뺀달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자, 그럼 진도 가서 그림 자랑하지 마라. 진도 가서 소리 자랑하지 마라. 개도 바로 이 부슴만 보면 그림을 그릴 거예요. 이 개한테 홍주를 딱 먹여놓으면 바로 아리랑 쳐버려요. 그리고 지쳤다 하면은 그냥 이렇게 딱 붓을 던지고, 이게 똥을 싸잖아요. 그게 그림 막반 찍었다. 그래서 진도 가서 그림 자랑하라. 진도 가서 소리 자랑하지 마라. 그게 나오는 거예요. 개도 입을 벌리면 알아야 되고, 개가 붓을 물면 그림 된다. 이게 진도예요. 그래서 진도는 우리 한국 역사의 축소판이 진도다, 이런 말을 할 정도로 대단한 부분이 바로 이 진도에 들어있죠. 근데 이 홍주를 얘기하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자, 홍주는 원래는 진도산이 아니에요. 원래는 몽고의 소주가 어느 나라 때 우리나라가 침략을 많이 받았잖아요. 몽골이 침략. 그럴 때 이제 소주가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소주를 만든 기술이 여기에 들어와가지고 홍주가 됐다는 설도 있고, 또 하나는 여러분 역사 속에서 광해군 있잖아요. 자, 광해군이 형이 누구죠? 임해군이라고 했잖아요. 임해군, 선조의 큰아들.
그런데 광해가 왕이 됐고 임해는 왕이 되지 못하죠. 그러면 임해에 줄을 섰던 사람들은 추풍낙엽처럼 줄을 잘못 쓴 거잖아요. 그럼 불만이 되는 거고, 그러다 보면 이것이 광해 쪽에서 보면은 불만 세력인 임해의 세력들은 연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임해군과 그 임해군을 추종했던 사람들은 전부 귀향을 보내는 거예요. 근데 임해군의 처갓집이 어디냐? 서울 양천구에 사는 양천 허씨들이에요. 그래서 임해군이 유배지를 얻으면 진도로 오게 돼요. 그 도중에 유배가 바뀌어가고 강화도로 갑니다. 근데 처음에 이제 유배 진도 떨어졌어요. 그럴 때에 바로 이 처갓집이 처남이 허대라는 자가 있었는데, 이 허대가 자기 매형인 그 임해군의 유배지를 미리서 단속하기 위해서 진도로 내려와요. 그래가지고 진도에 와니까 너무 살기가 좋은 곳이거든. 그래서 거기다가 땅도 매입하고 뭣도 해가지고 세컨드하우스를 하고, 그 사람이 술꾼이요. 그 술이 바로 이 진도 홍주인데, 이것이 양천 허씨 집안의 가양주예요. 원래. 그 허대가 내려오면서 가져온 술입니다. 이게 허씨 집안에서. 그것이 오늘날에 점차 거기서 뿌리를 내려서 발전한 것이 바로 진도 홍주입니다. 그 유배문화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죠. 이게 저희들이 굉장히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했거든요. 남도의 전통 술을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해봤어요. 술만 찾아다니는 여행을 하는 겁니다. 4일 동안 술만 먹고 다녀요. 그림 그린 사람, 사진 찍은 사람, 글 쓰는 사람, 스토리를 풀어준 사람.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게 누룩을 찍고 어떻게 뭐 죽는가 다 그런 과정들 기록하면 재밌잖아요. 그리고 그림은 전시를 하고, 이렇게 작품은 이렇게 전시를 이렇게 같이 합동으로 막 그려봐요. 이것은 이제 60년, 광복 60주년 때에 독도 가가지고 합작을 그렸던 작품들이에요. 이거 쭉 위에 있는 것은 8명이. 이런 것들 많이 했습니다. 동서남북 끄트머리. 백두에서 마라도, 독도에서 가거도까지 가보는 거. 뭐 이런 거. 남도의 음식만 먹고 다닐 것 같아. 근데 그것도 재미있는데, 그것도 경험해 보시면 문제가 힘든 거예요. 남도의 음식만 먹는데 처음에 가나 항서 딱 출발했는데, 담양에 가서 죽순에 먹고, 순천 가서 서대에 먹고, 벌교에 가서 꼬막 회나 정식 먹고, 그러고 났더니 그 일행들이 라면 달라고 난리더라고요. 그럼 보리밥 주라고. 왜냐면은 우리 전라도 회라는 게 전부 달아요. 초장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금방 입에 실증이 나서 못 먹습니다. 그래서 탐박한 보리밥이나 라면 같은 거 먹어야 더 맛이 나는 거죠. 그리고 장흥에 가서 키조개기 먹고, 또 목포에 가서 사만 먹고. 참 고역이나 먹는 것도.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바로 이런 유배 문화하고 관련됐다 할 수 있겠습니다. 진돗개 역시 우리나라 개가 아니란 말이죠. 우리나라 개는 뭐죠? 삽살개죠. 근데 삽살개 지금 보기 어렵죠. 대부분 어디로 가버렸잖아요. 박물관, 동물원에 가서 볼까 말까 하고, 이거는 송나라의 상인들의 개라는 말도 있고, 또 몽고의 군견이라는 말도 있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는 오래됐던 것이죠. 울림산막, 암종화의 성지라고 하잖아요. 소치, 어령, 미산, 어령, 남농, 허건. 자, 허씨도 괜찮은 사람들은 전부 이름을 외자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김수로 왕의 부인이 허씨였다 했잖아요. 그래서 김수로 왕의 아들이 엄마 성을 따랐다 했죠. 그래서 우리가 똑같이 어떻게 아버지 성을 쓴 사람하고 이름 세자를 쓰겠느냐, 우리는 외자만 쓰자고 허씨들은 외자를 쓰기를 약속했어요. 그래서 허씨는 외자를 쓰는 사람이 아주 많은 이유입니다. 여러분들 대부분 유명한 사람 다 외자를 써요. 그가 보듯이 허균, 허준 다 괜찮잖아요. 근데 못된 놈 때 이름 세자를 쓰는 사람이 많아요. 뭐. 허문도, 허삼수, 허화표 이런 놈, 허찬나, 허벌나, 허기전 막 이런 놈 있어요. 그다음에 가수 허각도 이름 외자잖아. 이자겸의 유배. 자, 인종 때 유배가 왔죠. 그래서 영광으로 유배를 왔어요. 유배를 와가지고 먹어보니 생선이 참 맛있어. 이것을 혼자 먹을 수가 없어. 임금한테 진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절대 굴복하지 않겠다라는 말을 써서 굴비가 나오는 거죠. 본래는 기운을 돋궈준다고 해서 조기 이렇게 말했던 것이고, 대가리 쪽에 가서 돌멩이가 있죠. 그래서 석수어란 말을 많이 쓰는 것이죠. 굴비,
석수어, 조기 이런 말로 쓰게 되는 것이죠. 그 유래를 지금 우리가 TV에서도 볼 수 있잖아요. 이 자리에 가서 굵기가 나왔다. 이름은 굉장히 여러 가지로 나오는 겁니다. 이름이. 우리가 흔히 그 생선 중에서 먹는 명태 있잖아요. 명태. 명태 많이 먹죠. 명태도 이름이 굉장히 많죠. 자, 그 명태를 갖다가 원래 왜 명태라 했어요? 함경도 명천고을에 태씨가 처음으로 잡았기 때문에 명태예요. 임금한 대치사 명씨가 명천고을에 태씨가 잡았어. 그래서 임금한테 친 사람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명태라 해라. 그것을 얼렸다가 녹였다가 얼렸다가 얼렸다가 하면 그 뭐가 돼요? 그게 황당하다 해서 황태. 꽉 얼어놓으면 동태죠. 바짝 말려놓으면 북어가 되는 거죠. 그거 새끼는 뭐라고 해요? 노가리라고. 노가리. 명태는 알로 낳죠. 알로 낳는데 10만 개 이상의 알을 봐요. 굉장히 많이 깝니다. 근데 그 알을 많이 까는데 이 겁나게 많은데 그것이 다 살지 못해요. 그래서 말 많은 놈 치고 쓸모있는 말이 별로 없어. 그래서 저 새끼 또 노가리 깐다. 거기서 유래된 말이야. 노가리 푼다. 노가리 깐다. 많이 난 명태 알에서 유래를 찾는 거예요. 우리 말의 유래들이. 제가 쓸모있는 말이 별로 없어요. 노가리 많이 쓸 데가 있어요. 잘 적은 사람은 쓸 데가 있다. 쓸 데가 있단 말이야. 근데 많은 사람은 쓸 데가 없대. 얼마나 말이 쓸 데가 없어. 아예 적을 것들 가치가 없단 말이죠. 잘 적어 놓으시라. 적어야 살게. 적자 생존이라 하나요? 적자 생존이라. 우리 전라도에서는 노가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좋은 말로 이야기꾼이잖아요. 경상도에서 이거 뭐라고 해요? 이바구라고 하죠. 이바구. 많이 하죠. 이바구. 이바구가 뭐예요? 입아구죠. 입아구. 한번 해보세요. 입아구. 입아구.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하니까 이바가 되는 거예요. 여기 돌아야 말이 나온 거니까. 좀 여성만 하면 스토리입니다. 그것이. 이야기 때문에. 김도 왜 김을 한줄 아세요? 우리 교수님, 김혜김 씨가 만들어서 김이에요. 아이고, 선조들이 김을 만드는데 모르시잖아요. 이 김을 최초로 양식한 사람이 김혜김 씨입니다. 그 임금한테 딱 올렸어요. 조선 인조 때 이야기입니다. 임금한테 올린 게 너무 맛있는 거야. 야, 이게 뭐냐? 이름이 없어. 누가 갖고 왔냐? 김 씨가 갖고 왔다고. 그럼 김이라 내라. 김. 자, 김은 뭐냐면은, 김을 전라도 말하면 짐이라고 합니다. 자, 밥솥에 올라온 걸 짐이라고 그러죠. 또는 김이라고 하죠. 논에나 밭에나 바다에나 풀을 뭐라고 그래요? 김이라고 그러죠. 김맨다라고 그러죠. 바다의 풀이야, 이것도. 바다의 풀이기 때문에 이것을 바다의 옷이라고 해서 해유라고 그래요. 또는 해태라고 그래요, 해태. 근데 해유는 한자인데, 해유를 한번 해보세요. 된가 안 된가? 해유 해보세요. 해유가 잘 안 돼. 그래서 전라도 사람들은 해유를, 이걸 뭐라고 그래? 해우라고 해요. 한번 해보세요. 해우. 사람의 입의 구조는 우로 떨어져요. 상하로. 이렇게 안 떨어져요. 으는 힘들고 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해우가 되는 겁니다. 한자의 변형인 겁니다. 이 자체가. 그래서 순수하게 쓰는 우리 말에 김이 있어요. 짐, 자연사. 근데 양식 김이니까 일일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이죠. 실제로 내가 이런 말 하면 뭔 김씨가 만든 김이어야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근거를 대는 거예요. 광야에 가면 김, 시식, 유물 전시관이 있어요. 처음으로 심었다는 시식이에요. 그게. 처음으로 김을 재배했는 유물 전시관입니다. 그래서 최초의 양식자가 김여익인데 조선 인조 때 사람이에요. 영암 사람입니다. 김혜김 씨. 병자호란 때 광양으로 와가지고 뿌리 내려서 그래서 김 양식을 해서 성공한 거예요. 이것이 일본보다도 수십 년이 앞섭니다. 이 기록이. 광양 태인동 포스코입니다. 이거 뭐라고 그러죠? 걔를 뭐라고 하죠?
요거 뭐예요? 개죠. 혹시 개 키우는 사람? 개 키우는 사람 없어요? 개 키우세요. 개하고 달리기를 하면 안 됩니다. 혹시 개하고 달리기 해본 사람? 개하고 달리기 내기를 해본 사람? 절대 달리기 내기를 하면 안 돼요. 만약에 달리기 내기를 하고 이기면 그 사람은 뭐라고 하겠어요, 사람은? 개보다 더한 놈. 그 지면은 개보다 못하고 비겼을 경우는 뭐라고 했어요? 개 같은 놈. 그러니까 하여튼 개하고는 달려갖고 혼자를 못 챙기는 이것이. 옆에 있으면 개 같은 놈, 이기면 개보다 더한 놈, 지면은 개만큼 뭐. 이거를 테스트를 해봤는데 반드시 해보니까 개가 이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개가 이긴가 알아봤더니 개는 목표만 보고 달려간다. 근데 사람은 요령을 이걸 피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디 이제 쉬운 길이 없을까? 그러다가 중도의 포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개만 돕니다. 이건 소시입니다. 이것이 뭔지일까요? 요 한자가 솥정이에요. 솥을 정이라고 하잖아요. 솥단지가 원래 발이 몇 개였을까요? 그 생각만 더 편하다고 해보세요. 우리 총장님, 혹시 솥단지가 발이 몇 개였을까요? 옛날 솥. 요거 지금 3개인가요? 요거는요? 원래 4개입니다. 옛날에 솥은 전부 3발이 아니라 4발이에요. 근데 그 무렵에 제가 그냥 저 또 노가리 하나 깔라고 하는데 그 무렵에 개가 발이 3개였다는 개들이 정말 활동력에 다니는 개가 발이 3개였다? 이건 너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조물주한테 가서 막 항의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당신이 그렇게 실수를 할 수가 있느냐. 멍청하게 앉아있는 솥단지한테는 발을 4개나 주고 활동하는 우리한테 3개를 줬다? 그래서 조물주가 그걸 가만히 잡을까 잘못됐거든. 그래서 솥이 잠든 사이에 발 하나를 빼다가 개한테 붙여줬다는 거야. 그래서 걔들이 너무 고마워하고 신뢰를 할 때 뒤로 감추고 산 다음에 귀하게. 그 뒤로부터 이 솥단지는 발 하나를 잃어버렸는데 3개가 됐어요. 자, 솥이 불안할까요? 안정될까요? 4개와 3개 어떤 게 더 안정될까요? 안정된 구도를 뭐라고 그러죠? 삼각구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안정된 구도는 삼각구도고 가장 권력을 3분에서 나눠먹는 것을 정족지세라고 해요. 속발의 형세다. 신라, 고구려, 백제, 위나라, 청나라, 오나라, 삼국지.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보세요. 삼자를 좋아하면서 동양 문화의 대표적인 그 사상 문화입니다. 우리가 하늘, 땅, 사람, 천지인이잖아요. 그래서 음과 양과 그것이 합힌 숫자를 3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삼자를 좋아하죠. 만세를 불러도 몇 번? 삼창을 하잖아요. 밥을 먹어도 세끼, 군대도 3군, 정부도 3부, 입법, 사법, 행정. 얘기 나왔고 며칠 몸조리? 3, 7일, 세일에. 뭔 일이 안 풀리면? 3세파. 3위일체. 다 돼 있습니다. 가장 안정구도는 삼각구도. 뭐 가장 좋은 관계도 삼각관계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때 말이에요. 삼자를 하도 좋아하다 보니까 그것도 상관. 적당히 긴장하고 견제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을 좋아하는 문화입니다. 그래서 삼문이에요. 삼문. 알겠어요? 그래서 성삼문입니다. 성삼문이 태어날 무렵에 하늘에서 큰 인재가 나올 것을 암시를 해요. 몇 시에 나오겠다 암시까지 합니다. 옛날에 아주 사주를 다 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물어봐요. 나왔느냐? 안 나왔어. 또 한 번 또 나왔느냐? 하면서 물어요. 나왔느냐? 3번 물어서 나오니 성삼이에요. 그래서 석삼자 물음문자 성삼이라고 합니다. 내가 말하는 이 삼문은 우리가 대문의 삼문이잖아요. 응? 우리가 절간에 들어가거나 서원에나 향묘한테 가보지 전부 삼문이죠? 다 그런 것이 우리 문화입니다. 동양의 문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삼을 좋아하는 한국인. 자, 동그란 거 있죠? 하늘이죠.
하늘은 둥글다. 천원. 따라주세요. 천원. 땅은 네모를 따져. 지방. 천원 지방. 그 다음에 여기가 뚫고 있는 게 사람이에요. 그걸 연결하는 것이죠. 그래서 천지인이라고 되는 것이죠. 자, 삼신당 많이 봤죠? 삼신하는 애, 삼신당. 자, 보세요. 이것도 뭐예요? 속대죠. 세 마리, 두 마리 이렇게 한 마리 있는데 별로 없어요. 다 이것이 우리의 문화라고 보는 거예요. 모든 것은 삼으로 이루어졌다. 자, 여기를 한번 볼까요? 자, 우리 좀 지도를 보았습니다. 우리나라 지도를 한번 보았습니다. 자, 우리나라 지도를 딱 보았는데, 이걸 뭐라고 그러죠? 백두대간이라고 그러죠. 백두대간. 백두대간. 백두대간, 이걸 인체라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람의 몸이라고. 여러분들 척추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 백두 머리죠. 쭉 타고 내립니다. 등뼈를 타고 여기서 날아지죠. 태백하고 소백으로 날아집니다. 그래서 태백, 소백, 양백지간. 따라해봅시다. 양백지간. 태백과 소백의 사이가 가장 오지예요. 오지. 깊어. 산은 높고 고름 깊어. 그럼 사람들이 보수적일까 진보적일까? 보수적으로 가는 겁니다. 폐쇄적으로 가는 거예요. 땅이 넓고 이러다 보면 사람들이 약간 좀 열린 가슴으로 진보 성향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쭉 타고 태백을 타고 이렇게 쭉 내려가고 부산을 가고 대마도로 빠지는 게 하나가 있고, 여기서 소백을 지나가지고 속리산을 지나서 그 지리산을 지나가지고 이렇게 두륜산을 지나서 제주도로 가는 맥이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다리를 딱 가랭이로 벌리고 있는 형국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이 척추의 끝 여기를 갖다 호미곶이라고 그러죠. 호랑이로 와서 호랑이 꼬리 호미곶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 우리나라 지형은 여기가 높죠. 여기가 낮죠. 동고서저 현상이다 이렇게 말하죠. 동고서저. 동북고 서남저죠. 자, 비가 오면 물은 배고 낮은 데로 흐르기 때문에 어디 쪽으로 많이 빠질까? 자, 서쪽으로 많이 빠지죠. 그 서쪽으로 잘 빠집니다. 자, 이것이 전부 산맥이라고 하면 되고, 여기 있는 강들은 핏줄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나라 땅은 살아있다, 죽어있다? 살아있는 것이죠. 피가 흐르고 산맥이 다 살아있는 움직이는 겁니다. 자, 이렇게 봤는데, 그래서 이 백두산하고 쭉 내려와가지고 우리 백두산에 길바다하고 여기 지리산에 다른 이름이 혹시 뭘까요? 다른 이름. 이걸 두류산이라고 해요. 두류산. 한번 해보자. 두류산. 그것이 흘러가고 땅 끝에 가서 이루는 산을 두륜산이라고 해요. 한번 해보자. 백두, 두류, 두륜. 이렇게 보십니다. 그리고 나가서 떨어져 나간 것이 제주도인 거예요. 한점 더 떨어져 나갔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딱 보니까 동고서저 현상인데, 제가 봤어요. 전라도는 누적이 많고 경상도는 서원이 많다라고 했어요. 자, 전라도 누적이 많다. 누적과 서원은 어떻게 다른가? 서원은 철학의 공간입니다. 이과에 이과 시켜놔요. 그 누적은 뭐예요? 문과죠. 응? 감성의 문화가 누적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시나 소설이나 풍류나 백 이런 것들이 누적에서 빚어지는 거고, 서원은 공부하는 고시촌이죠, 일종의. 네. 사립교육 기능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경상도 쪽에는 서원이 많다는 것은 주로 공부에 일삼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과거 공부를 대비하는 사람들. 전라도는 땅이 넓고 그렇기 때문에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이 주로 모정이나 누정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기온이 따뜻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누정을 많이 지어놓고 거기서 인문자들, 사대부들, 대지주들이 주로 여기서 털을 잡고 있는 누정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경상도는 주택이고 충청도는 의복이고, 경상도 가서 집 자랑하지 마, 충청도 가서 옷 자랑하고, 전라도 가서 집 자랑하지 마라. 혹시 이런 말 들어봤나요? 왜 경상도는 주택인가? 보세요. 우리나라 역사를 본다면은 조선 영조 이후로 경상도 사람이 정권을 잡은 것은 거의 없어요. 박정희 시대 와서 잡은 겁니다. 그래서 노론, 서울, 경기, 충청을 중심으로 한 노론들이 집권을 한 것이 거의 150년 갑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배척당한 남인 세력이 있습니다. 남인 세력. 이 사람들이 경상도의 선비들이에요, 대충. 그래서 퇴계를 중심으로 하는 낙동강 동쪽의 세력과 남명 조식을 선언하는 낙동강의 서쪽 세력이 있어요. 진주, 산청 이쪽으로 있어요. 그래서 그쪽 사람들을 남명 조식을 북인이라고 하고, 퇴계 이쪽 사람들을 남인들이라고 하거든요. 철저하게
이 정치에서 배제를 당하고 거기 등장을 하지 못해. 여러분들 문경세제라고 들어보셨나요? 문경이 혹시 뭔지 아세요? 문경? 조선 영조 이후로 상상관 이상의 벼슬아치가 나오지 않아요. 높은 벼슬아치가. 그냥 말단 미건 말집밖에 안 나옵니다. 그것도 겨우 어렵게 가서 벼슬산이 하고 나면은 원래 이제 경산 안내에서 경사를 들었다 해서 문경이에요. 그런데 이 충청도로 오거나 서울 경기 쪽으로 가면 정승 판서가 그냥 질비해버린 거예요. 아무 일찍 가면 한집 건너 판서, 한집 건너 정승 막 이러는 거예요. 그 정치에서 밀려나는 경상도의 4대 부들은 주로 어떻게 했느냐. 야, 벼슬 너희들은 해먹어라. 아예 너희들은 해먹어. 그리고 우리는 차라리 들어박혀서 우리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공부. 그럼 공부를 하는데 지금 뭐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그 공간이 뭐예요? 서원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집에다가 투자를 해야 돼요. 그 집이 그냥 먹고 자고 오는 공간이 아니라, 쉽게 말하면 문화살롱인 거예요. 그들만. 선비들만. 그래서 선후배가 다 그래갖고, 오늘 어디 사랑방에 모여요? 어디 모여요?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담론의 장이 바로 경상도 주택이에요. 그래서 경상도는 주택에 투자를 많이 했던 겁니다. 그러면 충청도는 왜 의복이냐? 일반 의복이 아니에요. 선비들이 입는 예복입니다. 예복. 이 임금이 언제 호출할지 몰라. 그렇기 때문에 항상 예복을 차려입고 거기에 투자를 많이 해요. 조선은 예를 굉장히 중요시 됐죠. 또 예송 논쟁도 있고 그러잖아요. 특히 저기 사계 김장승 뭐 신독제 김지부 중심으로 해가지고 얼마나 우리가 이 노론들의 예송 논쟁이 많았습니까? 예를 굉장히 중요시 했죠. 상을 뭐 부모가 돌아가시면 상을 갖다가 1년을 입냐 3년을 입냐 막 이런 거 갖고 막 싸우잖아요. 부질없는 것 같은데 그런 거 가지고 싸워. 그리고 서울 한양 사람들이 좀 잘 나간 사람들이 제2의 세컨드하우스 어디다 두냐? 대부분 충청도에 두는 가깝잖아요. 가기도 좋고 다 이렇게 그 추사 김정희 집 혹시 가봤어요? 예산? 그래서 다 그거 나와가지고 100km 하면 하나에 그거 쏙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부자들이 많이 있었고 양반은 충청도가 많아요. 사실 고급 양반의 격이 틀려요. 경상도 양반들은 소외당한 백성들이 많고. 자, 전라도는 그것도 저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땅은 넓으니까 땅을 벌어먹고 살아. 대지주들이 많아. 대지주들 엄청나게 소작인데 우리죠. 딱 왔고 오늘 저녁에 뭐 먹을까? 내일 아침에 뭐 먹을까? 맨날 먹을 궁리만 했어. 그래서 너 요거 한번 만들어봐라. 저거 한번 만들어봐라. 그래서 음식이 발달할 수 없어요. 재료는 풍부하고 할 일은 없고 그래서 4대 의주, 대지주들 위주와 풍요로운 생산력과 그런 전라도의 그 감칠맛 손맛이 어우러져서 남도의 음식이 나왔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